하지만 엔젤스는 급격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7월 첫 주에는 드래곤스에게 연패하고 결국 4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도 1승을 하면 2패를 한다는 식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다. 엔젤스 선수들은 여전히 그들 감독의 생각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기분에 따라 플레이를 했고 팀은 너덜너덜해졌다. 히로오카는 벌써 4주 이상이나 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로오카는 오카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4위로 전락해 지금은 5위 팀이 엉덩이까지 따라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네한테 하고 싶지는 않았네만 오카다는 드물게도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바보 같은 책노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난 그런 소리들을 듣고 싶지 않아. 경고입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걱정하고 있는 거야. 희망적인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인가? 3연전에서 대략 1경기는 이기게 되었으니까요. 자네는 지금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군. 그런 태평한 소리는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까? 그런 작자들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 모르는 사이에 허위 사실이나 소문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려. 나는 그런 작자들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실격자의 낙인이 찍혀 무대에서 내려간 경우를 알아. 게다가 내가 가진 힘은 주위의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크지 않아. 중소기업이라면 또 모르지만 현대기업에서 한 사람의 인간이 힘을 발휘하는 비중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 그렇다면 그럴 때 오너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책노가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뻔하지 않나? 오카다가 말했다. 이기는 거야. 이기고 또 이기고 마구 이겨버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문제의 성질이 완전히 야구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야구 얘기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정한 모양이군. 예. 하지만 생각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다. 오너라면 어떻게 하는지를. 오카다는 아주 잠깐 생각에 잠겼지만 이윽고 결연한 목소리를 전해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싸워왔네. 공격을 2배로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한테는 계획을 들을 권리가 있겠지? 다카야나기를 2군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내일부터. 진심인가? 물론 진심입니다. 다카야나기는 납득하지 않을 텐데. 납득하든 납득 않든 누가 감독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카다는 다시 한번 침묵했다. 그래서 회사의 바보 같은 작자들로부터의 압력을 나한테 막아달라는 건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좀 더 온화한 방법은 생각할 수 없겠나? 언제가 됐든 그는 언젠가는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게. 하지만 알고 있게. 그 일이 아니더라도 자네는 우리 팀에 대해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해답을 내. 중요한 건 해답이야. 제기랄 하고 히로오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하고 있을까 보냐. 이튿날 오카다 시로는 엔젤스 구장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인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사전에 히로오카한테도 다른 코치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봐야 문제가 복잡해지고 뒤틀려져 결정이 늦어지기만 할 뿐이다. 발표를 앞두고 그의 옆에 앉은 사람은 구단 사장인 사사키 한 사람뿐이었다. 사사키는 히로코보다도 다카야나기 쪽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심각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도 5분 정도 전에야 그 소식을 들었다. 결국 오카다는 히로오카가 손을 대게 하는 일을 피하고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한 것이었다. 다카야나기 코치한테 2군으로 가달라고 했소. 시가를 물고 오카다는 말했다. 프레스룸이 술렁거렸다. 그 중에서도 추문 캐기를 좋아하는 기자들이 흥미가 동한 모양이었다. 히로오카 체제가 확립됐다는 겁니까? 하고 그런 기자들을 대표해 누군가가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요. 오카다가 대답했다. 우리 팀에는 체제라든가 반체제라든가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소.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에 구애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요. 그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이 문제요.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갈지 알 수 없소. 순리대로라면 이 상황에서 전원이 힘을 모아 타개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지만 뭐라고 할까? 대책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까? 그래서 나는 구단주로서 충격요법이라는 수단을 찾은 거요. 말하자면 최후의 수단이요. 그런 이유라면 다카야나기 코치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다카야나기 코치가 희생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생, 좋은 말이요. 그는 납득해 주었어. 기꺼이 희생해 주었어. 나는 다카야나기 군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는 엔젤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출발한 이래 한 번도 다른 구단에 가지 않았어. 게다가 그의 팀에 대한 공헌도는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는 점이요. 게다가 또 코치로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다카야나기 군에게 나는 비정하게도 이렇게 말한 거요. 한 번만 팀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그가 팀의 토박이가 아니었다면 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요. 분명 선수들은 그를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일을 반성하고 지금부터 분발해 주리라고 생각하오. 오카다는 이 회견이 예상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걸 알았다. 기자들의 얼굴에는 일종의 감동과 침통의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이 나쁘게는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다카야나기는 자신이 진짜로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를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뉴스의 가치가 사라지고 그의 감독이 이번 조치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 것이다. 히로오카가 오카다의 기자회견에 관여한 것은 그로부터 3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침통한 얼굴로 다가온 아는 기자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메모를 보며 상세히 알려주었던 것이다. 히로오카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시합이 끝난 뒤에 다카야나기와 일전을 벌일 각오였다. 그리고 설득, 만약 그게 설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솔직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던 것이다. 서투르게 하면 그 자신뿐 아니라 팀까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웠다. 결국 오카다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히로카도 침통한 표정을 짓고 기자에게 말했다. 결과적으로 다카야나기 코치 한 사람이 책임을 져준 모양이 됐지만 결코 그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고 선수들에게도 있다. 우리 팀은 앞으로 한 경기를 질 때마다 다카야나기 코치를 떠올리고 비통한 생각에 시달릴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의 승리에 대한 의욕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히로카는 그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눈썹을 찌푸리고 침통한 얼굴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히로카는 극히 최근에 몇 시합에서 묘한 느낌을 맛보았다. 그 느낌은 주로 사인을 낼 때 왔다. 자신의 기분이, 생각이, 판단이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모호해서 그거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합 때마다 그것이 확연해져 지금은 확실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격과 관련해 타자에게 보내는 사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공을 기다려, 치지 마, 히트앤런,
스퀴즈, 희생번트. 좋을 대로 해. 여기에 도루 사인을 더한다 해도 6가지다. 히로카는 많은 경우에 완전히 적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종류 정도로 줄여져 읽히고 있다고 느꼈다. 사인을 낼 때 느끼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압력이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그는 참기 힘들어 한 시합에서 4번이나 사인을 내며 스타일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엔젤스 선수들의 머리만 혼란스럽게 해 시합을 잃었을 뿐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어. 우리 팀엔 사인이 읽히고 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와타카이가 말했다. 그는 다카야나기를 이군으로 경질하는 감동적인 기사가 온갖 신문의 지면을 장식한 이래 그를 대신해 3루 코치박스에 서고 있었다. 혹시 읽히고 있다고 느낄 만한 경우가 있다 쳐도 그런 건 적 벤치의 어린 짐작이 때때로 맞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항상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야, 보고 있지. 나도 상대 벤치를 항상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약간 성질이 달라. 압력의 크기가 전혀 달라. 마치 마음속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사인을 내는 걸 주저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찬스도 도망가 버려. 그게 아니어도 지금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좀처럼 없어.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주 심하지. 분명히 말하자면 그저께 시합의 페이는 명백히 감독의 지휘 미스야. 설마 히로카 누군가처럼 은밀히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 아니겠지? 히로카는 웃지 않았다. 가고 싶을 지경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다면 여우한테든 뭐한테든 홀려보고 싶다는 생각이네. 히로카는 불안했다. 와타카이가 무슨 말을 하든 자신 속의 그 묘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도저히 안심하고 사인을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매일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다. 주위에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남은 의지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히로카는 가와카미 테스하루가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히로카는 입단한 첫 순간부터 가와카미하고는 기질이 안 맞는다는 걸 느꼈다. 그때 가와카미는 이미 선수 생활에 만년에 접어들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자이언츠의 스타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다. 반면에 히로카는 6대학 리그의 인기 스타였다. 그 기질 차이가 결정적이 된 것은 7년 후 가와카미가 감독이 됐을 때였다. 히로카는 그때 가와카미의 180도 태도 전환에 거의 혐오감까지 느꼈다. 선수 시절의 가와카미는 자신의 타격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그걸 위해서 다른 선수의 타격 연습 시간을 뺏는 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수비 연습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 감독이 되자마자 가와카미는 전 선수에게 여태까지 자신이 해왔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수비를 중시하는 팀플레이의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히로카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해군 장교의 가정에서 엄하게 자란 히로카로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간단히 태도를 바꿔버리는 생활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히로카가 감독으로서 가와카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야구, 다저스의 야구를 본보기로 하는 철저한 팀플레이 야구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이 골이 깊어져 어떻게도 할 수 없게 되어 66년에 자이언츠를 떠나고 나서 5년이 지난 뒤였다. 히로카는 그 사이 라디오 해설자로서 스탠드에서 야구를 바라보고 또 카프의 코치로서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어느샌가 그 또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쌓는 동안 그는 가와카미의 야구가 결국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프의 코치를 그만두고 히로시마에서 다시 도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슨 까닭인지 처음으로 가와카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희한했다. 가와카미는 그런 히로오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마치 몇 년 동안이나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가와카미는 말했다. 자네도 젊었지만 나도 젊었지. 자네를 잘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때 히로오카는 몇 시간 동안이나 가와카미와 야구 이야기를 했다. 희한하게도 두 사람은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분명해져 히로오카를 놀라게 했다. 만약 히로오카가 가와카미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가와카미의 야구는 히로오카가 먼저 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감독에게는 감독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일단 팀을 위한 것이라고는 믿는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것도 그때였다. 그 기묘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히로오카의 머리에 떠오른 건 바로 가와카미의 얼굴이었다. 자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가와카미라면 그런 계기를 줄지 모른다. 히로오카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는 드래곤스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한 다음 날 가와카미의 자택을 방문했다. 가와카미는 손질이 골고루 잘 미친 분재가 여러 개나 놓여있는 정원에서 여름의 햇빛을 받으며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을 찜찜한 데 하나 없이 다 해치운 남자만이 맛볼 수 있는 매우 만족스러운 오후처럼 보였다. 히로오카가 들어서자 그는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응접실로 들어갔고 가와카미는 장식장에서 아직 뜯지 않은 올드파 위스키를 꺼내왔다. 자이언츠를 독주하게 하면 안 되는데 9경기나 벌어져 있지 않나. 가와카미가 말했다. 내가 엔젤스를 3위로 예상했던 건 알고 있겠지?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날 속일 생각은 마. 내 눈은 정확해.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가와카미는 비로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히로오카를 봤다. 그는 자신의 직계자인 나가시마보다도 히로오카한테서 자신의 야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가시마는 그가 기나긴 시간 쌓아왔던 야구를 거의 다 때려엎고 말았다. 히로오카야말로 그가 메이저리거에서 도입해 일본에 정착시킨 우연성을 배제한 야구의 추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히로오카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지켜봐온 것이다. 히로오카는 전부 가와카미한테 이야기했다. 가와카미는 말없이 히로오카의 얘기를 들었다. 정말로 야구에 몰두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각한 이야기였다. 그런가? 다카야나기를 잘랐는데도 소용이 없다. 다카야나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네만. 히로오카의 이야기가 끝나자 가와카미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잘 알지. 가령 어떤 비판이 나올지라도 확신하는 건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게 히로오카가 말했다. 제가 제 자신을 믿고 있는지 어떤지 요사이는 모호합니다. 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확실히 느끼는 때조차 있으니까요. 중증이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 이론도 무시하고. 하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지. 어떻게 해도 안 되더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노이로제에 걸릴까 무서웠지. 자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밥 같은 건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어. 나는 생각도 못해 절에 갔지. 현역 은퇴를 하고 난 뒤부터 참선을 했던 기후에 있던 절이었어.
자네도 알 거야. 그때 선사의 가르침에 퍼뜩 정신이 들었지. 바보 같은 얘기지만 그때는 눈을 뜬 것 같았어. 선사는 이렇게 말했지.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히로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와카미를 봤다. 가와카미는 세븐스타를 한 깊이 꺼내 들고 불을 붙였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흔히 있는 일이야. 어떤 인간이라도 한두 번은 반드시 겪지. 그리고 극히 일부의 총명한 인간만이 자멸하는 걸 피해가는 거야. 대부분의 인간은 거기에서 자멸하고 말지.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지. 실제로 자네는 차근차근 훌륭하게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단을 쓸 수가 있겠나. 가와카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울림이 있었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일본 시리즈 9연패를 달성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히로오카는 그를 바라보며 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냐 하고 생각했다. 히로오카 자신도 상당히 자신만만한 편이었지만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이 다르다 하고 히로오카는 생각했다. 만약 가와카미가 이끈 팀의 감독이었다면 얼마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게 가능할 것이다. 히로오카는 자신의 선수 시절을 생각했다. 그 자신은 가와카미를 싫어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엔젤스는 그런 팀이 아닌 것이다. 선수는 가와카미가 말했다. 원래 게으름뱅이인 거야. 감독이 한 번이라도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봐. 이거 좋은 대목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선수는 가와카미가 말했다. 원래 게으름뱅이인 거야. 감독이 한 번이라도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봐. 금방 전염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합을 포기해버려. 하지만 잘 들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 그들은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언제 그것이 폭발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때는 꾹 참고 기다리면서 그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감독의 임무야. 아직 인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까? 자네는 잘못하지 않았어.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인내가 아직 부족한 거야. 히로오카는 완전히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대로 계속 참는다고 해서 그걸 보답받는 날이 올까? 문제는 거기였다. 납득하지 못하는 히로오카의 얼굴을 보며 가와카미가 웃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야구 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